안녕하십니까. 요 사이 들어서 전서를 이어서 예서와 해서 이렇게 좀 과목을 수평적으로 동시에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견해를 따라서 제가 좀 과목 수를 좀 넓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참 많아서 정각도 요주원에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딴 수업들은 어디 가도 배울 때가 많은데 사실 정각 수업은 사실은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가르치는 데도 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정각 공부를 알고자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그랬어요. 제가 정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잠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본강연세라는 그 데 가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72년도 73년이죠. 1차 그 전시회를 하는데 내가 난초를 그렸어요. 사군자를 그렸는데 글씨도 쓰고 사군자도 작품을 2개를 냈어요. 2개를 냈는데 도장을 2개 다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씨 작품은 낙방이 좀 커요. 보통 뭐 3cm 정도를 한치. 근데 사군자 작품은 좀 작아요. 한 7푼 정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좀 틀리고 해서 도장을 2개나 새겨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무슨 경제적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떡하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개만 새겼어요. 1개만. 그때 회원 중에 도장을 특별히 인장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아주 같은 회원이니까 저렴하게 해서 한다 해서 한 개를 제가 새겼어요. 그렇지만 학생한테는 큰 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도장을 가지고 작품에도 한자 작품에도 찍고 사군자 작품에도 찍었는데 사군자 작품이 도장이 너무 커가지고 모양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어울린다는 것을 크기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후에 작품을 이렇게 하면서 사군자 작품에는 이거 좀 도장을 작게 새겨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이거 또 새기려고 하니까 또 그래서 경비가 만만치 않고 해서 내가 해보자 싶어서 뒷면을 갈아가지고 내가 한번 새겨보자 해서 처음 제가 새겨본 거예요. 그래서 새기 찍으니까 어떻게 그때 내 생각에는 내기 나쁘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새기기 시작한 것이 정각의 첫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입시 공부를 하고 제가 꾸준히 이렇게 저렇게 도장을 새길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서예학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좀 한번 새겨볼래 하는 그런 그게 들어서 저도 공부 삼아 책값도 벌고 이렇게 해서 새겨주기 시작한 것이 조금 취미를 넘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면서 79년 이후에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자 좀 관심을 내가 가졌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필방을 돌아다니 보니까 그때는 인구라는 게 없었어요. 도장 새기는 돌은 있었는데 나머지 정각도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인도라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세부치로 그냥 쇠톱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줄톱을 불러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새긴 게 상당수를 내가 새겼습니다. 많은 수를 새겼어요. 그래서 인도라는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반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필방에 가니까
도장 새기는 칼이다 해서 인도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인도 철필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이제 생긴 게 있는 줄 이제 알았어요. 인도. 그래서 글씨를 쓰고 막 이렇게 이 칼을 구해가지고 새기고 연습하고 대학교 다닐 때 아마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가 아마 글씨를 제일 많이 쓰고 도장도 제일 많이 새겼지. 그래서 졸업하던 해 1981년에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1981년도에 사실 제가 방학한 게 있어요. 방학한 게 있는데 장맹용비를 제가 완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3년 만에 그걸 한번 장맹용비를 내가 방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완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그거는 제가 35년이 지난 지금 봐도 야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내가 좀 특별히 정각에 관심 있게 공부를 해서 학교 다닐 때 인장을 내가 좀 많이 이렇게 하니까 학교 과의 선생님들이 너 참 좋은 거다. 야, 네가 수업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특강도 했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또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1985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던 해 학교에서 이 정각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정각 수업을 미술대학에 정규 수업을 넣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 해가지고 정규 수업이 됐어요. 아마 제가 영남대학 졸업인데 영남대학 동양학과에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정각 수업이 정규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 1985년 영남대학교 정각 동양학과 수업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특별한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걸 수업을 했는데 정말 인기가 좋았고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 학기 수업하던 걸 2학기로 수업으로 연장을 해가 1년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정각에 대한 관심이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정각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뭐 공부를 쭉 해온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대학교에서 제가 한 20년하고 바깥에 뭐 이렇게 수업하고 해서 한 20-30년간 정각에 대한 수업을 쭉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연이 또 쌓여서 이번 이 유튜브 수업에 있어서 정각 수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상 딴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각 수업도 1차적으로는 기초 정각이라고 해서 초중등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기초 정각에 대한 수준으로 해서 1단락을 먼저 간단하게 한 10강 정도로 짓고 2단계 중급 단계 이상으로 가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수업을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각 수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정각은 하고 싶다 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기도 했는데 뭐냐면은 이 정각이란 것은 이 말 그대로 전설을 새기는 거거든요. 전설을 새기기 때문에 이 전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서예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가 기초되냐면은 이 전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난점입니다. 글씨를 모르고 정각을 한다. 이래 되면은 그 좀 잘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서예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맹용비 방각을 했다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제가 그 27살 때 새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학생이 새길 수 있냐고요. 근데 왜냐하면 장맹용비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맹용비를 한 50번 이상 썼습니다. 전문을.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에 그렇게 이제 작품이 가능한 것은 글씨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서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일 먼저 개강한 전서에 대해서 정각에 관심 있으신 분은 특별히 이 전서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각은 크게 봐서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정각의 학습 영역은 요 면면이 있죠. 민면. 요 인면이라 그러는데 인면에 새겨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에 새겨지는 것이 이 전서입니다. 전서가 위주로 새겨지고 해서 정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영역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장을 다 새겨 난 뒤에 인장의 낙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측면에 있는 것을 측면에다가 새기는 걸 가지고 척관이라고 해요. 척관이라고 하는데 인장의 낙관입니다. 이 척관은 특히 주로 해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설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인장을 잘 새기려고 하면 최소한 전서가 1번, 둘째 이 해서에 대해서 알아야 바람직한 정각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서하고 해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연습의 기초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인장을 새기려고 하면 서에 있어서 특히 전서와 해서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지금 기존 제일 먼저 출발한 전서 수업과 지금 동시 출발한 해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해 나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척이 있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얘기하면 정각에는 요 윗면에다가 이 들어가는 조각이 있어요. 요거를 인유라고 그러는데 인유 꼭지 유자입니다. 꼭지 유자인데 이거는 옛날에는 조각이 구멍을 내가 쓰기도 하고 조각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뭐 전체적으로 구성하면 여기다가 끈을 옛날에 냈는데 이건 또 인수라 해서 인건수 이 인장은 이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인면, 척관, 인수, 인유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이게 이제 없어진 것이고 인유는 좀 특수 영역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것까지도 뭐 본인이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네 개의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인면에 하고 이 척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서와 해서 학습을 좀 특별한 관심으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차로 하는 기초 정각에 있어서도 척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요 인면은 어떻게 새기는가 그죠? 인구론이 있을 것이요. 도장을 새기는데 용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쓰는 각종 용도법, 기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면에 들어가는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사실 서예 세계에 있어서 정각이 최고 마지막 작업입니다. 최고 어려운 거예요. 응용서의 끝입니다. 서에 있어서 제일 그 고차원적인 게 정각이에요. 그래서 잘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밑면에 들어가는 전서를 기초로 해서 요거에 일반적인 서예 전서를 기초로 해서 다시 인장에 들어가는 전서를 인전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인전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서 인전은 전서보다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첨단 서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기본 1차 기초 정각에서는 이 밑면에 새겨지는 것을 한자보다는 주로 손쉬운 한글을 중심으로 해서 글씨를 새기는 방법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걸 마치고 중급서에 가서 이쪽에 한자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방각에 있어서는 한번 아주 기초적인 한자에 대한 방각 연습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에 정각 수업을 하는데 그 수준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그 수준에
그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수준에서 1달러 찍고 이 두 번째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그때 되면 전서도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해서가 또 좀 더 진전 나가서 기본 피력을 알게 되면 중급 정강에 가서는 전서와 해서와 겸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해 나가는데 참고를